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1년 전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이 제 인생에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5년 만에 다시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으로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전 까무라치며 남편을 향한 배신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난 상간녀와 살기 위해 저를 배신하고 죽은 척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상황이 역전되며 남편 놈은 자신의 행동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에는 자신이 바람피운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뻔뻔한 남편 놈을 제가 뻥 차며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었지만요.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친구 생일이라 다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하고 나간 모임 자리에 친구 손님으로 남편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남편에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 친구를 졸라 저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막 사업을 시작한 새내기 사업가였는데 나름 능력도 있고 성실해 저와 만나 결혼을 할 때쯤에는 사업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남편을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도왔고요. 그렇게 남편이며 저며 열심히 살다 보니 3, 4년 정도 지나자 남편의 회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며 더는 고생하지 않고 살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결혼 후에도 저와 남편 모두 서로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었기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저 모두 아이를 좋아해 결혼 전부터 자녀 계획을 세우며 간절히 바라왔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며 저며 서로 아무 불만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잘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과 결혼하고 6년 만에 저에게 믿기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살면서 저에게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저희 남편이 사업차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 말에 제 마음이 불안한 것이 왠지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해외 출장 계획이 잡힌 그날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막고 싶었어요. 여보, 그런데 그 출장 꼭 가야 하는 거야? 안 가면 안 돼?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어떻게 안 가? 왜? 당신 내가 출장 가는 게 내키지 않는 거야? 요즘 들어 자꾸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당신이 해외 출장 간다고 한 날부터 자꾸 마음이 불안하네. 그래서 혹시 당신 출장 갔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하는 말 이상한 거 아는데 그 출장 꼭 가야 하는 거 아니면 당신이 이번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어. 당신 나 걱정돼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인 내가 안 가면 일이 되겠어? 가서 별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생각해서 내가 조심해서 다닐게. 알겠어. 나도 안 되는 거 알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한번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당신 가서 항상 차 조심해서 다니고 밤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나가지 말고 연락도 할 수 있으면 자주 해줘야 해?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 남편은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며칠 동안 남편을 잘 지낸다는 연락에 제가 꿈만 믿고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른 새벽 자고 있던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받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왠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바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 사장님 사모님 휴대폰 번호인가요? 사모님 지금 큰일 났어요. 사장님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제가 눈앞에서 목격했다고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사장님이 사진 좀 찍어달라면서 자꾸 위험한 낭떠러지 쪽으로 가셔서 제가 말리긴 했는데 고집을 부리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셔서.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휴대폰을 들어 남편 회사 여직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께 연락해 함께 남편의 사고 났다는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바로 달려갔죠. 어디라고 정확히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가 일을 마치고 하루 정도 시간이 비어 직원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명소로 일일 관광을 갔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를 발견해 멋지게 찍을 욕심에 위험한 줄도 모르고 난간도 없는 낭떠러지 근처로 갔던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때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이었고 남편과 여직원만 남아있던 터라 여직원 혼자 고집부리는 남편을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남편은 결국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죠. 남편이 사진을 찍으려던 장소는 평소에도 가끔 사고가 났던 곳으로 낭떠러지 아래는 유속이 센 강물이 흐르고 있어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시신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회사 여직원의 말에도 남편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말을 믿지 못했는데 낭떠러지 아래 나뭇가지에 남편의 신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남편이 진짜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시부모님이며 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에게 여직원이 다가와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보, 아니지.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갈 수 있어. 여보. 사모님 힘내세요.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떻게든 사장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 전 남편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남편 회사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경찰관도 만나보고 했지만 남편의 시신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뿐이었죠. 강물의 유속이 워낙 빨라 그곳에 빠져 죽은 사람 중 시신을 찾은 경우가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유품이 된 출장 갈 때 들고 갔던 물건들만 정리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순간까지 정신을 놓은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뿐인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현실 같지 않더라고요.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친정 부모님이며 시부모님이 곁에서 저를 위로하며 붙잡아주어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내보내고 힘들어할 제가 걱정되었는지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주었던 남편 회사 여직원이 저에게 자주 연락하며 신경을 써줬습니다. 아무래도 낭떠러지 사고에서 남편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저예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혜정씨. 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혜정씨,
이제 나한테 그만 연락해도 돼요. 이 정도로 신경 써줬으면 혜정 씨도 할 만큼 했고, 혜정 씨도 지금까지 벌어졌던 나쁜 일들은 전부 있고, 혜정 씨 인생 잘 살았으면 해요. 남편이 잘못된 건 혜정 씨 잘못 아니니까요. 그동안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사모님,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사장님을 옆에서 잘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꼭 저 때문에 사장님 그렇게 되신 것 같아서 사모님께 죄송하기만 해서요. 이건 혜정 씨 탓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고 남편이 떠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걸요. 그러니까 혜정 씨도 마음에 짐 덜고 앞으로는 부디 행복하게 살길 바라요. 네, 사모님.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 회사 여직원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바보 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 신고를 미루며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 회사랑 재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 회사는 서방님이랑 동업을 하고 있어서 공동대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찌되었든 회사를 운영하는 죽은 남편이 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경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복잡해질 수 있었고 또 남편의 재산 정리 부분에 시부모님도 걸려 있으니 남편을 사망 신고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 재산을 정리하며 남편 회사는 남편과 함께 동업을 하던 서방님이 맡아서 경영하기로 시댁 식구와 의논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시부모님과 함께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며 받은 남편의 회사 지분을 서방님께 일정 금액을 받고 넘기게 되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떠나고 반년 정도 흐르자 저와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게 안 되어 보였는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그만 당신의 아들을 잊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걱정하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저도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도 아물고 있었습니다. 차츰 제 인생도 찾아가며 새로운 일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남편과 결혼 전 했던 공방 운영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액세서리 만드는 공방을 운영했었거든요. 제 삶을 찾아갈수록 그만 남편을 보내주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며 남편을 놓아줄 진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제 인생에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어느 날 저녁 공방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에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수야, 큰일 났다, 큰일! 정미야, 갑자기 전화해서 큰일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남편 죽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 펜션에 네 남편이 아이들이랑 놀러 왔는데? 게다가 같이 온 여자가 네 남편 보고 애들 아빠라며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죽은 우리 남편이 너희 펜션에 그것도 다른 여자랑 와 있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혹시 다른 사람 보고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남편 5년 전에 죽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해외에서 우리 펜션으로 예약해 온 건데 그 나라가 네 남편이 죽었다는 나라였어. 네 남편은 내 얼굴 기억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펜션이라며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안 잊는다고. 그럼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몇 번이나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어? 네가 정 믿지 못하겠으면 지금 내가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그래서 전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고
순간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사진에서 웃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친구 말처럼 남편은 어떤 여자와 쌍둥이로 보이는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그 길로 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친구의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안내를 받아 몰래 숨어 남편이 있다는 펜션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친구 말로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이들 나이가 한국 나이로 5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편이 저와 같이 살 때부터 남편과 같이 온 여자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야 말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한마디로 저와 살 때부터 외도를 해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놓고 남편은 상간녀와 살기 위해 죽은 척 연기까지 하며 저를 속였던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에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저를 급하게 잡아주었죠. 은수야, 정신 차려. 너 이럴수록 단단히 정신줄 잡아야 해. 네가 강해져야 한다고. 저런 것들 때문에 너 쓰러지지 마. 알았어. 나 정신 차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다시 남편과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얼굴을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낯이 익었거든요. 그리고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곁에 있는 상간녀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걸 봤다며 저에게 처음 연락했던 여직원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죽고 저를 챙기며 연락해 위로를 해주던 그 여직원 말이에요. 저는 조금 전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모든 상황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둘이 짜고 저를 속이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저를 속이기 위해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연락을 해온 것이었고, 그래놓고 저를 걱정해주는 척 연기를 했던 것이죠. 가증스럽게도 말이에요. 그때 남편과 상간녀가 말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제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어주었죠. 오빠,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오빠 부인은 아직도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그때 오빠 죽은 줄 알고 내 옆에서 우는데 나 웃겨서 죽을 뻔했잖아. 오빠 신발도 오빠가 진짜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뭇가지에 우리가 일부러 걸어놓은 것도 모르고 오빠 부인 그거 보고 아주 기겁하더라? 오빠가 나랑 살려고 자기 속이는 것도 모르고 펑펑 울었어. 그 사람이 원래 순진한 게 좀 있긴 하지. 그래도 우리가 그때 계획은 정말 잘 짠 것 같아. 안 그랬어 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 우리 쌍둥이들도 나 없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건 절대 안 되지. 오빠가 우리 애들 아빠인데 어떻게 오빠 없이 살아? 오빠 살아있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오빠 부인 피해야 해서 한국에서 못 살고 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빠랑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나도 그래. 혜정이 너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는 지금이 진짜 행복해. 오빠, 우리 앞으로도 딱 지금처럼만 살자. 알겠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저는 도저히 두 사람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할 동안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은
아이들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일단 남편과 상간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두 사람을 몰래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친구의 펜션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편과 상간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와 함께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게 되었죠. 그러자 네 사람은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와 친구도 네 사람을 따라 몰래 레스토랑 안을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위치를 확인한 순간 어처구니 없는 광경에 기함을 토하고 말았죠. 남편과 상간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자리에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여 시동생까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모두 처음 만나는 게 아닌지 서로 매우 익숙해 보였습니다. 다행이라면 자리마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 시댁 식구와 남편, 상간녀가 있는 자리 근처에 들키지 않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잘 지냈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당연히 잘 지내고 말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도 3개월 만인가? 우리 예쁜 손주들도 잘 지냈나? 처음에 재성이 너 죽었다는 소리에 그때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그런데 며칠 후에 네가 살아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 왔을 때 마음이 놓였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엄마도 알잖아. 우리 회사 장인어른이 도와줘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집사람 몰래 혜정이랑 만나서 바람 피우다가 아이까지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했어 봐. 그 길로 우리 회사 망하는 거라고. 회사 망하면 우리 가족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다고 내가 내 소중한 자식들은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니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고. 집사람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혜정이 만나고 그렇게 금방 생긴 아이가 집사람이랑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생기지 않는 거 봐. 뭐 그 덕에 나 사망 신고하고 죽는 척하느라 내 재산 절반을 집사람한테 줘야 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어. 나머지 절반은 어차피 엄마 아빠 통해서 나한테 돌아왔고 그 덕에 나는 내 자식들 잘 키우며 살 수 있었으니까. 하긴 그러네. 나도 사실 너랑 은수 사이 아이 없는 거 보고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아냐? 은수한테는 조금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죽었다던 아들도 살아 돌아오고 게다가 덤으로 손주 녀석들까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혜정이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야. 어머니 별 말씀을요. 저희 둘 사이에 생긴 생명이고 제가 사랑하는 오빠 아이들인데 나쁜 짓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야말로 저와 아이들 위해 큰 선택해준 오빠한테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유 마음씨 착한 것 좀 봐. 그래서 내가 혜정이 너를 좋아하는 거다. 여보 안 그래? 그렇고 말고 난 솔직히 은수보다 혜정이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더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자들도 낳아주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너희들 숨어 살며 고생한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참아라. 이 정도 시간 흘렀으면 은수 그것도 재성이 너 잊었을 테고 우리 쌍둥이 손주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그래서 요즘 한국으로 돌아올 거 생각해서 우리가 살 집도 알아보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도 들어온 거고 일단 은수 혹여나 마주치는 일 없게 서울 말고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 알아봐서 살다가 좀 더 시간 좀 흐르면 서울로 올라와야지. 형,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만약 이 사실 형수님이 알게 되는 날 우리 모두 끝장이니까. 알겠어. 앞으로도 계속 조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모자라 시댁 식구까지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던 이유가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으니 그걸 들킬까봐 하루라도 빨리
제가 남편을 잊게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란 사실도 깨닫게 되었죠. 남편이 떠난 줄 알고 힘겹게 살아온 5년이, 아니, 저의 삶 자체가 기만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그동안 식구였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도 억울하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남편을 위해 그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억울했죠. 차라리 남편이 바람이나 상가녀가 아이가 생겨 같이 살고 싶다며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5년이란 시간을 남편을 잊지 못해 슬퍼하며 낭비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비열하고 나쁜 인간이었고 본인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죽는 척까지 하며 이 엄청난 일을 상가녀와 함께 꾸몄던 겁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한 회사를 운영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초반 남편 회사가 어려운 걸 보고 저희 아빠가 도와줘서 잘된 것이나 다름없었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 하청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넓혀간 거래처들도 전부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저희 아빠의 결정 한 번에 남편의 회사 앞날이 달려있으니 쉽게 저와 이혼하고 상가녀에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가는 자신의 회사가 망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죽은 척 연기까지 하며 저를 속였던 거고요. 게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남편은 본인이 사망신고가 된 후 남편의 형 신분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시동생 말고도 위로 남자 형제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남편 형은 고등학교 시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일찍 곁을 떠난 자기 아들의 사망신고를 차마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사망신고가 된 후 그런 형의 신분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5년 동안 고통받은 만큼 시부모님이며 시동생 그리고 남편과 상가녀 모두 제대로 혼쭐을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제대로 복수해줄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전부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런 무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다음 날 저는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남편과 상가녀가 있는 친구네 펜션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두 제대로 끝내며 복수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간 연락 없다가 은순이가 무슨 일이냐? 설마 아직도 우리 아들 못 잊은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만 우리 아들 잊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 너 걱정돼서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편히 쉬지 못한다. 나랑 네 시아버지도 괴롭고 그러니까 그만 내 아들 좀 놓아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우리 재성이가 살아있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어? 저희 친구가 펜션을 하는데 죽은 남편이 멀쩡히 살아서 거기로 놀러왔다지 뭐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어떤 여자랑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는데 아이들 나이로 보아 저와 결혼하는 동안 그 여자랑 바람피워서 낳은 아이 같다고 해요. 남편이 바람피운 상가녀랑 아이들이랑 살려고 저한테 죽은 척 연기하고 그동안 해외에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인간 가만두지 않으려고요. 제가 두 연놈을 오늘 전부 끝장낼 생각이에요. 은수야, 안 된다. 내가 지금 네 시아버지랑 바로 달려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다오. 혹시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네 시아버지랑 달려가서 바로 확인해보마.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거라. 네, 어머니.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서방님도 같이 데리고 오셔야 해요? 혹시 남편이
저 상간녀랑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도망 못 가게 잡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내가 꼭 둘째도 데리고 가마.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친구와 함께 남편이랑 상간녀가 있는 펜션 쪽에 숨어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사이로 펜션 안을 보니 남편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상간녀와 함께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이 왜 그리 급하게 짐을 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것이겠죠. 그래서 저한테 들킨 걸 눈치채고 상간녀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에게 연락하며 남편이 떠날 것을 예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급히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펜션 밖으로 나오는 남편 놈과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친구와 함께 길을 막고 섰습니다.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요즘은 귀신도 멀쩡히 살아서 짐까지 싸고 여행도 다니나 봐? 사모님!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저 아시는 분인가요? 저는 그쪽 처음 보는데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 되니 길 막지 말고 그만 비켜주시죠. 펜션 사장님도 어서 옆으로 나오시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 어디 경찰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그거 아주 잘 됐네. 경찰서 가서 지문 확인하면 네가 내 남편 놈이 맞는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네 놈이 말한 경찰 당장 부르라고. 아니면 내가 대신 불러줄까? 그리고 전 경찰을 부르는 척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그제야 남편 놈이 저를 말리며 매달리더라고요. 아니야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 당신 남편이야. 그러니까 경찰 부르지 마. 내가 맞아. 내가 당신 남편 맞는다고. 남편의 실토에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놈의 등을 패주고 말았죠. 이 나쁜 놈! 살아있었으면서 상간녀랑 살겠다고 해외까지 가서 죽은 척 날 속여? 차라리 그날 솔직하게 바람나서 상간녀랑 아이까지 가졌으니 나랑 이혼해달라고 하지 그랬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속일 생각을 해?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네 놈이 말 안 하면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냐? 네 놈이 몰랐나 본데 여기 내 옆에 있는 펜션 사장이 바로 내 친구다. 네 놈이 네 놈 상간녀랑 아이들 데리고 온 순간 전부 들통난 거였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너 어디 오늘 나한테 진짜로 죽어봐. 그만 때려. 아프다고. 남편은 저에게 맞은 게 많이 아팠는지 소리를 지르다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곤 도리어 저에게 화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났고 우리 혜정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같이 살라고 우리 둘이 짜고 죽은 척 연기 좀 했다.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내 새끼들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네가 진작 내 아이 가져서 낳았어봐. 내가 혜정이한테 갔겠니? 네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혜정이한테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먼저 속인 거 바로 너 아니야? 너 아이도 못 가지는 불임이었잖아. 그게 아니면 혜정이랑 만난 지 얼마 안 돼 생긴 아이가 너랑은 몇 년을 살 동안 왜 생기지가 않는 건데? 이건 전부 내 탓이 아니고 아이 못 가지는 네 탓이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게 내 탓이라고? 너는 우리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게 네 탓이라고 생각은 못 해봤냐? 내 탓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나는 이렇게 우리 혜정이가 낳은 내 쌍둥이 아들들이 딱 증거로 있잖아. 너 해외로 출장 가기 전 나랑 같이 병원 가서 불임 검사했던 거 기억나니? 너 그때 회사 일 바쁘다고 검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갔었지? 그런데 병원에서 그러더라. 너 고잘한다 이 자식아.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이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고 네 놈한테 문제가 있어서 네 놈이 고자라서 우리 사이 아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상간녀가 가진 네 자식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 네 놈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지. 5년 동안 죽는 신유까지 하고 꼭꼭 숨어 살면서 남의 자식 키우려고 참 고생 많았다.
죽은 자작극까지 버려서 나한테 재산까지 절반 뺏기고 아주 쌤통이래. 덕분에 나는 재산도 꽁으로 생기고 아주 고마워. 거짓말. 내 아들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니. 너 지금 내가 죽은 척까지 하면서 너 배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을 무슨. 그때 병원 다녀와서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던 결과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여줄까? 저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남편의 검사 결과지를 남편의 얼굴에 던져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결과지를 받아보며 충격을 받았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정말로 우리 쌍둥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란 소리야? 혜정이,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네가 내 아이 가졌다고 해서 가정이랑 내 재산도 포기하고 너한테 간 건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오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남편의 추궁에 상간녀는 변명을 하다 말고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빠가 자꾸 나랑 만나다가 사모님이 집에서 기다린다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기분이 좋았겠냐고.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클럽에 갔다가 하룻밤 실수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생긴 거야. 그래서 낳지 않을까도 고민했는데 오빠는 아이를 계속 원하니까 내가 가진 아이들을 오빠 아이라고 하면 오빠가 날 선택할 것 같더라고. 오빠,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잘 된 거 아니야? 어차피 오빠 아이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낳은 아이 계속 오빠 아이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키우면 되잖아. 이 더러운 것.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인생을 전부 포기하고 사망신고까지 하고 살았는데 너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망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가 바보같이 내 새끼도 아닌 남의 새끼들을 키우느라 이 고생을 하고 살았어. 너도 네 새끼들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꺼지라고! 충격에 빠진 남편놈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후 벌어진 일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남편놈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겉으론 내색하지 않고 있었지만 나 사실 그동안 당신 잊지 못하고 있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당신이 생각나고 너무 보고 싶어 힘들었다고. 내 아이 가졌다고 해서 저것이랑 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당신 잊은 적 없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다고.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쳤냐? 바람나서 나랑 살기 싫다고 중륜 신유까지 한 너 같은 무서운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네가 나한테 벌였던 모든 일 아빠한테 말할 거고 다음에 벌어질 일은 네 놈이 전부 자초한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마.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다른 여자랑 살려고 죽은 척까지 하면서 당신 속인 거 알면 장인어른이 우리 회사랑 당장 거래 끊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우리 가족도 망하고 전부 끝장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 한 번만 봐줘. 나 좀 제발 받아달라고.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아무리 다른 놈 아이 가졌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 나를 버릴 수 있어? 우리 아이 엄연히 오빠 후적에 올라가 있는 오빠 자식들이라고. 저리 비키지 못하겠어, 이 뻔뻔한 것. 너 지금까지 나 속이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아이는 무슨 내 아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데다 죽은 우리 형 호적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건데? 네가 다른 놈이랑 바람 펴서 낳은 다른 놈 아이니까 알아서 데리고 살아. 뭐라고? 이 나쁜 자식. 5년 동안 믿고 살았더니 되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냐? 그리고 남편놈과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시부모님이며 시동생까지 제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은수야, 우리가 전부 잘못했다. 너 이대로 가버리면 우리 집안 전부 쫄딱 망하고 만다. 우리도 저 요망한 것한테 당한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래, 너도 그동안 우리 재성에 잊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둘 다 합치거라.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마. 나는 사실 혜정이 저것보다 은수 네가 내 며느리로 마음에 들었어. 형수님, 그동안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웃기고들 있네. 당신들 아들이 내가 애 못 가지는 줄 알고 바람난 상간녀가 지 아이 가졌다는 말에 이런 엄청난 짓까지 저지르면서 나 버렸는데 내가 왜 그딴 놈을 데리고 다시 살아야 해? 당신들 아들이 나 불임인 줄 알고 버렸지? 그래서 나도 고자인 당신들 아들 필요 없어서 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 니들끼리 니들이 사랑하는 가짜 손주들 데리고 잘 살아봐. 제 말에도 시부모님이며 시동생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너무 화가 났는지 펜션 방안을 청소하느라 큰 양동이에 가득 담겨있던 구정물을 가지고 와 시댁 식구들에게 퍼부어버렸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개만도 못한 작것들아! 지 자식이 형제가 잘못했으면 정신 차리게 혼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편들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내 친구 인생을 짓밟아? 어디 앞으로는 내가 우리 은수 옆에서 니들 인생 말아먹는 모습 잘 지켜봐주마. 상황을 보니 내 친구 속이고 남의 핏줄을 지 핏줄인 줄 알고 키울 때부터 이미 말아먹은 것 같긴 하지만 아주 제대로 쌤통이다. 친구는 저희 남편이며 상간녀 그리고 시댁 식구 전부를 펜션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저를 붙잡으려 더 있고 싶어 했지만 제 친구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후 저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시고 말았죠. 그리고 아빠는 남편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끊었습니다. 그동안이야 남편 회사에 문제가 있어도 저를 생각해서 참고 넘어갔었는데 더는 봐줄 이유도 없고 그동안 잘못됐던 자료들을 토대로 계약 파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쫄딱 망했다고 해요. 저희 아빠 회사가 남편 회사의 계약을 끊으며 아빠가 소개해줘 같이 일을 했던 회사들까지 줄줄이 계약을 끊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남편과 시부모, 시동생이 찾아와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줄 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네 사람 모두를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렸죠. 그리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이며 시부모님 모두 남편 사망에 대한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 사망 신고를 시부모님이 했었거든요. 그 후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받았던 재산들도 재산분할 차원에서 돌려줄 필요가 없었고요. 집안이 망한 상태이니 시댁 식구며 남편과 상간녀까지 저에게 위자료를 갚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후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대로 혼쭐이 나고 있었습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 쫄딱 망하고 말았으니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돈이 없어 시부모님은 폐주를 줍고 다니고 있고 시동생은 회사가 망하자 이혼까지 당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폐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노가다 일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매일 밤 운다고 해요. 본인들의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남편에게 거의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겨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여전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데다 진짜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몰라 양육비조차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니 아마도 어딘가에서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 뻔했죠.
그리고 저는 진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잊지 못해 힘들었던 나날들을 전부 잊고 이제는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고나 할까요? 공방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며 또 늦은 나이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가족들도 많이 응원해주고 있고요. 아직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충격을 전부 이겨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저희 행복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가보려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응원해주며 살려고요.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나니 우선 저부터 잘 챙기고 봐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든 나 스스로부터 잘 챙기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